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실내를 벗어나서 탁 트인 자연을 배경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만성복통, 시작된 지 6개월 이상 된 만성복통이 있지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각종 검사를 해도 도무지 복통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서 배가 아픈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과민성 장증후군인데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복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나 변비처럼 배변에도 문제가 있고 약물 치료에는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도 정상으로 나오니까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약을 써도 도무지 차도가 없는 복통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면 잊어버릴 정도의 복통이 아니라요. 심해지면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힘들고 휴일에도 편히 쉴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복통입니다. 검사는 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고 약을 써도 듣지를 않으니까 여기저기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급기야는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고 불안증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점점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당연히 알기가 어렵고 의사조차도 위장이나 통증 관련 전문 의사가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지나치기 쉬워요. 오늘 영상이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배는 아픈데 계속 원인을 못 찾던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만성 복벽 통증입니다. 복벽 통증은 복통의 원인이 배 안의 장기가 아니라 배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즉 복벽에 있다는 뜻입니다. 복벽을 이루는 복근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이 있는데요. 먼저 배 피부신경 포착증후군입니다. 배에 있는 피부신경이 포착, 꽉 붙잡혀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눈을 감고 있어도 배를 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배에 있는 피부신경이 뇌로 신호를 전달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 피부신경은 복근 아래에서 복근을 통과해서 피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신경이 통과하는 통로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복통이 생기는 경우를 배 피부신경 포착증후군이라 말합니다. 이 병은 매우 예리한 통증이 좁은 부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손가락으로 아픈 부위를 가리킬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배가 아프기는 한데 콕 집어서 특정 위치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아프다든지 아프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배에 힘이 들어갈 때 복통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서 누워있을 때는 복통이 덜하고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복통이 심해지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의 진단법은 카넷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집에서도 혼자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배 피부신경 포착증후군이 의심되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보세요. 먼저 침대나 바닥에 이불을 깔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복통이 느껴지는 부위를 손끝으로 누릅니다. 이어서 턱을 가슴으로 끌어올리거나 양발을 바닥에서 띄었을 때 손으로 짚은 부위의 통증이 더 심해지면 배 피부신경 포착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복근을 수축시켜서 피부신경이 압박되도록 만들었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다음으로 복벽 통증의 두 번째 질환은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근육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근육 통증의 반 정도는 근막통증 증후군이 원인이라 할 정도로 매우 흔한데요. 주로 목,
어깨, 머리, 허리 근육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깨 결림이나 두통 증상을 보이지만 간혹 복근의 근막 통증 증후군이 나타나면 만성적인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성 복벽 통증을 일으키는 두 가지 질환, 배 피부신경 포착 증후군과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만성 복벽 통증은 우선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또 단기간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복통 부위에 온찜질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상 호전이 없다면 재활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통증 부위에 대한 주사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거나 주사침으로 자극해서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면 치료 효과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간혹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인 모를 만성 복통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복벽 통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원인 질환은 중추신경 매개 복통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개념이 정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우리말 의학 용어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 뜻에 충실하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요. 용어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중추신경 매개니까 중추신경과 관련해서 복통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리 몸 안의 신경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다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말초신경이 이런 문제를 알아채서 그 신호를 중추신경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복통은 배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신호가 말초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추신경 매개 복통 증후군은 말초신경에서 어떤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중추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마치 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위장질환과 달리 통증이 아프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식이나 배변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식사 후에 복통이 악화된다든지 혹은 좋아진다든지 배변 후에 복통이 사라진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요. 밥을 먹던 변을 보던 관계없이 일정한 정도로 복통이 지속됩니다. 위나 장에 문제가 있어서 배가 아픈 경우는 식사나 배변과 관련이 있어요. 급성 장염은 밥을 먹고 나면 복통이 심해지고 과민성 장증후군은 배변을 본 후에 복통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고 식사나 배변과 관련 없이 일정하게 꾸준히 배가 아플 때는 중추신경 매개 복통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의 치료는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배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장약을 써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복통의 원인이 중추신경에 있기 때문에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해야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명상,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도무지 알 길이 없어 보이는 복통의 원인도 배 안의 장기에 이상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배를 둘러싸고 있는 복벽이나 중추신경인 뇌 척수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모를 복통이 있다면 무조건 내과에서만 치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소화기 내과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 진료 결과에 따라서 재활의학과나 통증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복통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속도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 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